자, 지금부터 높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쪽의 내용이고요. 순서는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학교 내신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은 다음에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그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먼저 포인트로 하나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 요게 두 번째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별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과 등급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걸 구별하는 게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가 먼저 기본이 되고요. 요 높임 표현은 문법 요소 부분이 다 공부가 된 다음에 요 상대 높임법의 등급까지는 마지막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의 순서를 제일 나중으로 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공부가 됐으면 문제를 통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고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방법에 따라가지고 따져보는 그런 연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높임 표현 쪽 들어가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키워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체 높임법이란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주어라는 게 뭐죠? 자, 아직도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면 문장에서 어떤 것, 누가 내지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 주어, 그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책을 본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주어이고 그 주어를 높이는 것, 이게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체 높임, 여기 그런 것들이 주체 높임이고요. 이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그 옆에 보면 지금 보다시피 아버지가라고 하는 주어를 해서 가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요 조사를 이가 대신에 깨서로 바꾸어서 이 높임을 실현하고, 두 번째는 여기 그 할아버지가 마찬가지죠. 깨서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밥 대신에 진지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와 같은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면 특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신다에서 시처럼 중간에 시라고 하는 것을 넣고 있는데, 요거를 문법적으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주관식을 고려해서는 요 용어들, 선어말 어미, 요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하는지는 요 전체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선어말 어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거 다시 한번,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것, 근데 그 높이는 방법은 이가라고 하는 것 대신에, 조사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 대신에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걸 넣는다. 자, 요런 걸 넣어서 높임을 실현하는 게 주체 높임법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게 요거야.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문장에서 어떤 걸 높이는 거냐면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갖다 높이는 게 이 객체 높임법입니다. 근데 그 실제 문제 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실제 문제 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목적어다 부사어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이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번 어버이날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할아버지를 배웠다. 요렇게 지금 바꿔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자,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니까 객체 높임이다. 이거를 틀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에다 밑줄을 긋고 이 문장은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를 구별해서 이걸 맞출 수 있도록 생각할 것, 이걸 바꿔서 오답 만든다는 걸 꼭 좀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높이거나 여기처럼 에게가 붙는 말, 물론 이 에게는 깨로 바꿔야 됩니다. 깨로 바꿔서 써야 돼서 어쨌든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이것처럼 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해서 높이는 것, 요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특수어가 사용이 되고 에게를 쓴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자, 객체 높임법에도 특수어가 사용된다. 주체 높임법에도 특수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특수어와 요 특수어가 다르니까 두 개의 특수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다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별하려면 먼저 주체와 객체인지 판단하고 어느 쪽에 쓰인 특수어인지를 구별하는 것, 요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결어미는 이렇게 끝에 오는 걸 종결어미라고 해. 그래서 이 종결어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 높임법하고 관계가 되는데 자, 상대 높임은 어떻게 말하는 이가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거다. 청자를 높여서 나타나는 게 상대 높임법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높임,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고, 요 기본 개념에서 너희들이 먼저 조금 의문이 났던 게 아마 선어말어미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라는 말, 요게 먼저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될 것 같아. 자, 선어말어미, 자, 요거는요 먼저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어미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 형용사에서 자,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해서 자,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단어들을 말해. 예쁘다 이런 단어를 말해. 그래서 먹다, 예쁘다 이런 단어들에서 자, 여기 보다시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쭉 바뀌는 부분,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렇게 바뀌는 부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여기처럼 안 바뀌는 부분,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서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 바뀌는 부분이 어미.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이 바뀌는 부분에서 자, 보시다처럼 이렇게 바뀌는 부분, 보다, 보고 해서 이 부분이 다 바뀌는 부분인데 중간에 껴있는 부분이 선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오는 부분을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오면 아, 어떻게 생각한다? 중간에 껴있구나. 그 다음에 종결어미는 여기처럼 끝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미를 요 선어말어미,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법 개념들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의 실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높임 표현을 적용을 했을 때, 자, 요걸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항상 이 문법은요, 단계를 밟아서 내가 뻔하고 확실하게 안다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해줘야만 실수를 안 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실수 한 번이 등급 하나를 바꾼다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할 일, 주체와 객체와 상대를 높이려면 일단 주체 높임과 객체를 먼저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걸 구별할 때 주체와 객체를 먼저 구별을 할 때 요거 먼저 일단 상대 높임은 빼놓고 요 두 개를 먼저 한다. 그래서 높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을 것. 그래서 그 밑줄 그은 게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면 주체 높임, 그게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면 객체 높임이다. 그래서 자, 보면 결이야 밥 먹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그 높임의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선생님,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선생님께,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높임의 대상에 밑줄을 긋고 나면 자, 요게 지금 선생님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주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어냐 아니냐를 생각해서 자, 요거는 주어, 그 다음에 요것도 주어. 그래서 주어를 높이고 있으면 주체, 그게 아니면 객체. 이렇게 먼저 주체와 객체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 지금 문장 자체가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높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다시피 자, 요거는 대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고, 부인 그만 들어오. 자, 요런 것도 보면은 자, 보다시피 이것도 부인한테 하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삼촌이 선생님을 배웠다. 이런 거는 지금 대화에서 주고받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걸로 상대 높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주체다 객체다 상대가 문장에서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높임의 실현 방법을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 높임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높임 표현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실전적인 예문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높임 표현은 자, 첫째 어떻게 되느냐면 주체, 객체, 상대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을 쭉 요 문장에 대한 설명을 다 설명해 놨는데요. 이 설명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이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 자, 앞에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높임표를 구분하려면 높임의 대상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첫 번째, 높임의 대상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하니까 지금 밑줄을 자, 보면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선생님께라고 하는 할아버지, 선생님께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높이고 있고 선생님께도 높이고 있어. 그러면 자, 지금 보다시피 깨서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자, 주체 높임인데 깨서라고 하는 것, 깨서라고 하는 조사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주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요거는 깨라고 하는 요걸 넣어서 지금 객체 높임이라는 것도 하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을 높이는. 자,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나누는 대화야. 이건 뭐 아마 뭐 저 아들이거나 딸 그래가지고 자녀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나타내는 대화라고 하는 것에서 상대 높임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상대와 주체와 객체 높임이라는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문제는요, 드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지금 너희가 실제 문제 나올 때 정말 많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드리다라고 하는 게 특수어는 특수어인데 주다라는 말 대신에 쓰인 말이니까 특수어는 특수어인데 주다라고 하는 말 대신 쓰인 특수어인데 이 높임의 대상이, 주다의 높임의 대상이 할아버지냐 혹은 선생님이냐 심지어는 어머니냐. 자, 그걸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다가 높임의 대상을 찾으려면은요, 어떻게 주냐면 다른 거를 다 빼고 할아버지께서 드리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선생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건지. 자, 드리다가 높임의 대상이 누구를 높이는 건지 선생님은 다른 걸 빼고 그 대상만 딱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보면은 드리다는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처럼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특수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한 특수어다. 그리고 자, 하시다를 보면 자, 여기서 하, 시, 그 다음에 비읍, 니다 해가지고 자, 요 시가 보이면 무조건 요거는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야. 그래서 이거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거는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비음 니다는요, 그 상대 높임과 관련되는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이제 상대 높임 설명하면서 저 높임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너희가 여기서 이제 요 문장에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시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다 같은 경우에 시를 넣으면 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넣어서, 그 다음에 뭐 예쁘다면 예쁘시다 이런 식으로 시를 넣어서 높임의 표현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드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가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물론 들다에다가 시를 넣었지만, 요거는 주다 대신에 사용된 말이어서 요 경우에는 드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를 특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시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계시다 같은 경우 여기 시 들어갔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됐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들려옵니다. 너희도 생각할 거, 자, 계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시는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계시다 자체가 특수어야. 자, 요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야. 시가 이렇게 선어말 어미처럼 보여도 혹시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자체가 통으로 요거 자체가 특수어인 경우들, 주체 높임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 하나 얘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부적인 거, 내가 잘 놓치기 좋은 거, 문제 풀다가 이런 게 걸리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자기 걸 꼭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자, 직접이 됐든 간접 높임이 됐든 이거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체 높임 안에 직접과 간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직접 높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높임의 대상,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신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니까 주체 높임이죠. 요렇게 아버지를 높이는 것, 요런 것들이 주체 높임입니다. 근데 간접 높임은 선생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강아지, 커피, 요런 것처럼 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 할머니거나 손님, 선생님 이런 건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물들, 이렇게 사물이거나 관련되는 그 뭐 신체 일부분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간접 높임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간접과 직접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그 각각의 요 서술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나오다, 요거하고 관련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물하고 연결이 되면 커피가 나온 거지 나오신 건 아니겠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커피가 갑자기 살아서 성큼성큼 기어듭니다. 강아지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없을 거야.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자, 여기처럼 귀, 넥타이, 살림, 이런 식으로 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물건일 때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다시피 간접 높임의 예를 보면 전부 다 그 앞에 나오는 거, 밑줄 그어놓은 것들, 이것들이 주어가 다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높이는 말로 쓰면 안 된다. 자, 요게 간접 높임이다. 자, 지금까지 높임 표현에서 주체 높임까지 지금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상대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상대 높임법. 자, 상대 높임법,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자,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화를 듣는 상대방, 이거와 관련되는데, 보통은 이걸 얘기했을 때 끝에를 어떻게 끝내느냐. 그래서, 자,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해서 끝에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요 뒤로 갈수록, 격식체에서 요 뒤로 갈수록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요걸 구별하는 방법은요, 뭐 보다가 됐든 하다가 됐든 끝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다로 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보오, 보게, 봐라, 봐요, 해체, 이렇게 얘기가, 그 다음에 봐, 이렇게 되는데요. 격식과 비격식체는 위에는 좀 존중하는 말투고요. 비격식체는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십시오체가 아주 높임이라고 하고요. 아주 높임. 그 다음에 요게 예사 높임. 그 다음에 요게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낮춤. 그 다음에 이건 두루 낮춤. 그 다음에 요게 이게 두루 높임, 그 다음에 이게 두루 낮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 낮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됐을 때는 거의 비격식체. 그래서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요 비격식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데서 그 친한 사이에서 비격식체를 많이 쓰고,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격식체를 쓰게 되면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요거는 친근감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 요거를 그 격식체를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다면, 자, 보십니다, 보오, 보게, 봐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가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은 그나마 좀 구별하기가 편한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져. 그래서 여기까지 요즘 이제 문제 나오는 경향은 좀 적으니까 다른 부분 구분을 먼저 해주시고요. 하십시오체는 이제 이거 비읍니다 형태, 비읍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가 이제 가오 이렇게 되고요. 좀 점잖은 말투야. 요거는 싸움이 잘 안 돼. 그래서 자,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요 상대 높임법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임 표현은 지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거 하나, 그 다음 중 높임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게, 자, 요 문장,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이제 압존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요 문장 잘 나와요.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셔. 자, 이 부분을 줄여서 오라셔. 자, 요렇게 얘기하는 요 문장. 이게 이제 오답, 잘못된 걸로 오시래.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시래. 자, 이렇게 되면 철수를 높이는 거라서 이 시가 잘못된 겁니다. 요게 이제 잘못된 문장으로 오시래 이렇게 되는 게 나오고, 이게 지금 맞는 문장. 자,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요 문장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거나 질문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